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보면 저는 자소서는 목적이 있는 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고 쓰니까 더 쓰기가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네. 자소서 항목들의 주요한 항목들 중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많이 쓰는 좀 파생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대부분 다 파생된 거죠. 뭐 성장 과정, 성격, 그 다음에 뭐 학교 생활이죠. 여기 직무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보통 일반적으로 요 4개 뭐 기준에 따라서는 좀 몇 개씩 또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잠깐만요. 워낙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잠깐 정리만 할게요. 예. 자소서 항목 중에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보게 되나요?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을 먼저 보겠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지원 동기겠죠. 그렇죠. 왜 정말 여기 왜 들어오려고 그렇죠. 하는지.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선생님 너무 일반적으로 뻔한 지원 동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 아까 박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얘는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에서 알고 왔는지 안 알고 왔는지는 한 2줄만 그렇죠. 읽어봐도 알아요. 예, 맞습니다. 성의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이런 부분. 저는 그래서 자소서를 딱 보면 그 생각, 아까 말씀드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꼭 들어야 된다. 이 친구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걸 그러니까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잠깐 아까 지나간 얘기인데 홈페이지 찾기, 기사 찾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 굉장히 전 기사 많이 찾아봐요. 그죠? 왜냐하면 가끔 기사를 찾아보면 거기 CEO들의 활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또 그 기업이 막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기 때문에 이렇고. 이제 여기 지원 동기 나왔으니까 지원 동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왜 지원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발 좀 첫 줄에는 지원한 이유를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 이유가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동기가 원래 왜 그러냐는 걸 물어보는 건데 왜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죠? 그 지원 동기를 쓰면은 첫 번째 왜 지원했는지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조사를 하는데 너무 러프하게 좀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500자 한 300자 정도를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을 다 때려 넣어보는 맞아. 그러니까 누가 기업 분석을 한 결과를 쓰라는 게 아닌데 그렇죠. 무슨 그 결과를 쫙 썼어요. 맞아요. 더군다나 그 기업 분석이 정말 특별하고 깊이 있느냐? 그건 아니야. 딱 기업 담당자가 뭐야 이거 어서 막 그 컨트롤 CV 했네? 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다 아는 거를 쓴 거거든요. 적어도 조금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삼성도 있으니까 삼성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삼성이 뭐 어떤 뭐 EUV 뭐 3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솔직히 뭐 이건 공대 친구들이 많이 알겠죠. 근데 요거 이렇게 들었을 때 요거는 이미 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 좀 빼주시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관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들어가고 싶으냐?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 반대로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 게 저는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왜 그러지? 배운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써요. 들어가서 배우겠다. 배우겠다, 성장하겠다, 내가 이런 얘기 많이 쓰거든요. 그런 얘기는 회사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와서 숟가락을 얹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서 숟가락을 얹는 것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걸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뽑는 거 아니에요? 해주려고 뽑는 거지. 내가 여기서 학교처럼 가르쳐 주려고 회사는 뽑는 게 아니라는 건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만큼만 좀 써주면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적어도 좀 크게 잡으셔도 돼요. 대신 이건 안 되죠. 불량률을 0%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긍정적인 어떤 성과의 퍼포먼스 얘기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원 동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들어가고 싶어하고 성과에 대해서 쓰고 그러니까 저는 좀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공약. 지금 선거 사전 투표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저 내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내가 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여기 들어왔을 때 뭘 해줄 수 있는지까지를 밝혀줬을 때 훨씬 어떻게 보면 이 신뢰가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적어도 이게 뭐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그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 과정은 요즘 많이 안 물어보긴 해요, 그죠? 성장 과정. 제일 처음에 원래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이게 굉장히 요즘 많이 좀 틀들이 바뀌었는데 성장 과정은
어떻게 이런 과정, 이런 뻔한 질문보다 특이한 질문들이 많던데 네.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특이한 질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파생된 거예요. 파생돼서 뭐 성공했던 경험, 뭐 실패했던 경험,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성장 과정, 실제 내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서 조금 응용해서 수정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랜선을 또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비슷한 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얘기들이 과거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경험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렇죠. 성과가 있었는지, 실패를 했는지, 실패를 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과거에 대한 경험은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경력은 없어요. 그렇죠. 경력은 없기 때문에 이 친구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실제 내가 과거 했던 행동을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평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빼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은 쓰라는 데 아니면 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는 게 본인의 의견을 뭐 얘기해라 이런 게 아니면 굳이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 생각이라고는 좀 헷갈릴 것 같아서요. 생각이라기보다 너무 주관적으로 쓰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가 잘했다 뭐 굉장히 이런 거보다 근데 그럴 때 약간 이런 센스잖아요. 친구들이 그랬다더라. 주변에서 우리 알바를 했는데 우리 사장님이 날 어떻게 칭찬했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둘러서 얘기하는 거. 저는 안 그래도 남들이 자꾸 그래요. 왜냐면 아까 생각이라는 게 주관적인 어떤 자기 평가를 쓰는 거는 굉장히 어떤 그 보기에 이 사람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여기 보면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런 거 아까 좀 비슷한 얘기인데 기업을 디스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얘기 하나 질문이 있었어요. 기업의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비판하는 거, 디스하는 거 이런 거를 쓰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하고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1번. 쓰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업의 문제점? 디스라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좀 아직 부족한 부분, 좀 단어만 좀 긍정적으로 써도 또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야, 너네 주식이 이게 떨어졌으니까 이건 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어. 이런 식의 어떤 글보다는 어차피 똑같은 말이라도 되게 기분 좋게 전달은 분명히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데 요것만 조금 더 잘하면 더 잘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점을 쓰는 건 문제 없다. 네, 써야죠. 써서. 근데 디스의 방식은 아니다. 그렇죠. 그럼 디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스를 안 하려면 긍정적인 단어로만 바꿔주셔도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는 않아요.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더라고. 맞습니다. 그 문제 모르겠어요. 그 회사에서. 근데 그거를 막 너무 후벼파면 싫죠. 그렇죠. 후벼파고 알고 있는 거. 기왕이면 좀 긍정적인 그리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비전 제시, 좀 방향성. 적인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참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접근하면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지만 잘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돌아갔는데 지원 동기 했고요. 항목 분석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항목 분석 중에. 그 항목 분석 중에 지금 아까 성장 과정을 또 간단하게 또 얘기를 저희가 안 한 것 같나요? 아까 좀 특이한 질문 얘기 좀 했었어요. 그럼 성장 과정을 한 번만 조금 살짝. 살짝만. 아마 성격이상 단점이 있어서 좀 그 얘기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성장 과정 잠깐만 얘기할게요. 자, 성장 과정을 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장 과정 간단하게 쓰시고 관련된 경험을 써주세요. 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이 빠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도 많이 성장 과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바닥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 또 동방예의지구?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언제쯤? 뭐 이렇게. 왜 근데 그거 중요해요? 인성. 왜냐면 아직도 인사 담당자는 저희 또래예요. 40, 50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방예의지구 교육을 약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성적인 부분은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성장 과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적인 부분을 제가 한 줄로 좀 정리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이라고 하면은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요즘도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교수님이 이렇게 온화한 가정에 태어나 이런 거.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거 한 줄 써주고 그걸 실제 실천했던 사항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성장 과정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시절, 저는 최근 얘기를 그래도 많이 쓰는 게 낫겠죠, 그죠? 그렇죠. 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어떤 문항들이 있었냐면 요즘에도 그렇지만 최근 3년 거를 써주세요, 5년 거를 써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많아요.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너무 오래된 얘기는 살아오면서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분명히 계기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얘기보다는 최근의 대학 경험, 내가 정말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변하지 않은 최근의 경험들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기업에서는 이 사람을 평가하기 좋겠죠.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초등학교 때 꿈이 뭐셨어요? 저는 축구왕 슛돌이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아, 축구왕? 아, 네. 축구 얘기 맨날 네, 그렇죠. 아, 축구. 나도. 슛돌이. 이것도 있어요. 왜냐면 남학생들 물어보면 어릴 때 축구 선수 안 해보고 싶다는 친구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어서 축구 얘기는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좀 다를 수 있고, 아까 그랬던 성장과정 특이한 사항보다는 보편적인 게 좋은가요? 뭐 특이하든 보편적이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크게 뭐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살면서 약속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써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사항보다는 보편적인 것들을 우선하고, 중요한 거는 그 성장 과정에 대한 걸 어떻게 실천했는지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뒤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걸 가지고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뭐 특이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다른 뭐 예술 세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성장 과정은 과거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태도나 삶의 태도나 가치,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는 어떤 단서니까. 맞습니다. 그걸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보편적인 소재든 특이한 사항이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좀 생각하고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